정부 출연 연구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R&D 관리, 특허 출원, 기술 이전, 프로젝트 관리 등과 같은 관련된 교육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 강의 형태로 고작 몇 시간 진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글쓰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형식적 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 과학 글쓰기는 정규 과목이나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은 단발성으로 한두 시간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일방적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생들도 교육 시간을 채워 점수를 얻기 위해 글쓰기 교육에 참석할 뿐이어서 이 같은 교육을 통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쓰기 교육이 지속적, 전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허, 논문, 영어 논문, R&D 관리, 연구 윤리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다 보니 글쓰기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 글쓰기 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 글쓰기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과학자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이루어졌던 글쓰기는 인문학적 글쓰기를 위주로 그런 방법론과 예시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칼럼이나 대중과학서를 쓰는데 알맞은 글쓰기 방법론을 원하는 과학자들의 소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과학자들의 비난과 불씨를 사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학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이나 강좌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 글쓰기로 개편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과학 글쓰기가 서서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의 경우에는 과학자들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인 과학자의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대 등은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글쓰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학자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연구자 저널리스트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과학 콘텐츠 기획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 글쓰기 학교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등으로 나눠 각 과정마다 강의와 글쓰기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글쓰기와는 달리 지속적인 첨삭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 글쓰기 훈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잘 작성된 글의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구성과 순서로 글이 작성되었는지 분석을 통해서 문장의 특징과 형식을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장을 쓴다는 느낌으로 글쓰기를 하기보다는 단락을 명확히 짓는 글쓰기를 해야 글쓰기 훈련이 됩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을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각 문단마다 뼈대를 쌓아 전체를 읽는 형식으로 훈련하도록 합시다. 셋째, 다른 글을 인용하고 그에 코멘트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나 유명한 인용글을 찾아 코멘트를 달아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이나 사례를 찾는 시도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례의 용도는 결론과 핵심을 대체하는 용도가 아니라 독자의 흥미를 만들고 읽는 재미를 주면 충분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메모하고 메모한 내용을 한 편의 글로 바꾸는 것입니다. 손이 떠오르는 생각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생각이나 내용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모된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바꾸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필사는 말 그대로 베끼는 것인데요. 어떤 글이든 좋다고 생각되는 글이면 상관없습니다. 필사는 좋은 글의 문장과 구조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과학 글쓰기 훈련에는 다양한 훈련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혼자 쓰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꾸준히 써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